안녕하세요. 전주 효인약국 실습생 우석대학교 약학과 박장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실금의 약물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약학정보원 약물치료학 5판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요실금의 정의와 방광의 구조, 두 번째로 요실금의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요실금의 일반적인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형별로 분류한 요실금들의 약물치료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 작용하는 약물들을 비교하며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배뇨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으로 정의됩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 출산, 폐경, 비만, 만성질환이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초래해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요실금은 보통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도 길이가 짧고 임신 중에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여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은 출산할 때 골반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성에게서 요실금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광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방광은 골반 저근이 방광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반 저근이 버티기 힘든 압력들, 예시로 출산, 임신으로 인한 압력, 노화로 인한 골반 저근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배뇨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약해져 요실금이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방광에 작용하는 신경을 50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방광의 배뇨근에는 무스카린 수용체와 베타3 수용체가 있으면 각각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수용체입니다. 방광의 요도 괄약근에는 알파1 수용체가 있으며 역시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수용체이고 각각 배뇨근 또는 요도 괄약근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범람 요실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운동 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요실금이며 골반적은 약화 및 요도 과운동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출산 노화로 인한 지지조직 약화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박성 요실금은 갑작스러운 요인과 함께 발생하게 되며 방광근의 과화 활동성이 주 원인입니다. 환자의 심리적 압박과 같은 심리 상태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과 관련성이 있으며 항무스카린제를 주로 1차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범람 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더 이상 소변을 방광이 저장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요실금으로 소변이 넘쳐 흘러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여성은 요실금 스스로 요도가 폐색되어 범람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양성 전립선 비대, 전립선의 낭종 형성, 외과적 과교정으로 인해 요도가 폐색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적인 요실금으로서 1차 질환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치료의 일반 접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은 보존치료요법, 약물치료, 수술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존치료요법은 비약물적 요법으로 요실금의 1차 선택 치료 방법입니다. 바로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치료는 비약물 요법으로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보존치료요법을 병행해야 치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요법은 초기에 거의 시행되지 않으며 국소 마취 상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복합성 요실금 수술에 대한 모식도이며 질과 배에 구멍을 뚫어 실을 연결하고 다시 봉합한 후 배 밖에 요도 괄약근의 수축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계를 달아 마무리하는 수술입니다. 보존치료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존치료요법은 생활습관 교정, 계획 배뇨, 물리치료 세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습관 교정은 체중 감량, 금연, 수분 섭취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운동을 통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 배뇨는 배뇨 기능과 절박뇨에 대한 환자의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며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배뇨 계획에 따라 배뇨하거나 배뇨 일지를 참조하여 배뇨 계획을 따르도록 하며 환자 스스로 일정에 따라 배뇨를 시작하거나 간병인의 도움으로 배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리치료입니다. 골반 저근 훈련, 바이오 피드백 등이 있으며 골반 저근 훈련을 통해 골반 저근 수축의 강도와 지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몸에 부착된 감지기로 질량 측정이나 근전도를 통해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골반 저근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골반 저근 훈련인 케겔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방귀를 참는다는 생각으로 항문을 위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으로 수축한 항문과 골반 근육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골반 근육만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때 숨을 멈춘다거나 엉덩이나 다리, 허벅지 안쪽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이렇게 운동을 통해 튼튼해진 골반 근육은 방광을 더 잘 받치게 되고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의 유형별 약물 치료 전략을 보기 전에 요실금 치료요법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경우 초기 평가로 요실금을 진단하고 보감요실금, 절박요실금 둘 다 1차적으로 보존치료요법을 하게 됩니다. 보존치료요법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보갑요실금의 증상인지 절박요실금의 증상인지에 따라서 다시 구분하여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보갑요실금 환자일 경우 에스트로겐, SNRI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절박요실금의 경우 1차로 항무스카린제, 2차로 베타3 작용제, 3차로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감요실금과 절박요실금을 증상으로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 긴박뇨는 보감요실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절박요실금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긴박뇨를 동반하는 빈뇨 또한 보감요실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절박요실금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중 심금은 보감요실금에서 나타나고 절박요실금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변 노출량은 보감요실금은 일반적으로 적은 양이며 절박요실금은 많은 양의 소변을 누출합니다. 보갑요실금은 자발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있으며 절박요실금은 참을 수 없거나 불가능합니다. 야뇨, 즉 야행성 실금은 보갑요실금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절박요실금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야간뇨, 즉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는 증상 또한 보갑요실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절박요실금에서는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앞선 증상들과 검사들을 통해 보갑요실금을 진단받았을 경우 약물치료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먼저 보갑요실금의 특징, 위험요소, 증상들을 정리 후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갑요실금은 요도 폐쇄력이 감소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복부 압력이 증가하며 소변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운동, 달리기, 기침, 지치기 등과 같이 활동 중 복압이 올라가는 시점에 실금을 경험합니다. 위험요소는 여성의 경우 임신, 분만, 폐경, 인지장애, 비만, 고령의 경우이고, 남성은 대부분 요도 내외부의 괄약근 손상이나 젤리슨 비대증이나 요로 결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하부 요로 수술 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환자는 자발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있으며 신체 활동이 없는 동안에는 요실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있다는 점이 절박요실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갑요실금은 약물을 통해 요도 괄약근을 수축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방광의 요도에는 내부요도 괄약근과 외부요도 괄약근이 있으며, 내부요도 괄약근에는 알파 수용체가 위치하고 활성화되면 괄약근이 수축합니다. 외부요도 괄약근에도 알파 수용체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가 위치해 두 종류의 수용체 모두 활성화되면 괄약근이 수축합니다. 보갑요실금은 약물로 이 두 수용체들을 작용시키는 조절을 통해 결과적으로 요도 괄약근을 수축하여 증상을 완화합니다. 보갑요실금에서는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 요용제, SNRI 세 종류의 약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트로겐은 폐경 여성에서 효과를 나타내며 국소지진, 질크림이나 질정을 사용하며 긴박뇨나 빈뇨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경구 에스트로겐은 복용하면 오히려 요실금의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로 알파 수용체 효능제를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슈도에페드린을 사용하며 에스트로겐과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각각 사용한 군보다 함께 사용한 군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SNRI를 사용하여 외부요도 괄약근을 작용하여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 영향을 미쳐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딜록시틴이 주로 사용되며 유럽에서 보갑요실금으로 처방하여 사용됩니다. 여러 증상들과 검사들을 통해 절박요실금을 진단받았을 경우 약물치료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절박요실금의 특징, 위험요소, 증상들을 정리 후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박요실금은 방광의 배뇨근 과다활동과 관련되며 소변 노출량이 많습니다. 노화, 신경질환, 양성전립선 비대, 젤리셈암이 위험요소이며 원인은 알 수 없는 척박성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발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이는 보갑요실금과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8회 이상의 빈뇨, 긴박뇨,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는 야간뇨와 야뇨가 나타납니다. 절박요실금은 배뇨근을 이완시켜 증상을 완화합니다. 방광의 배뇨근에는 부교감신경의 신호를 받는 무스카린 수용체와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는 베타3 수용체가 있습니다. 무스카린 수용체는 활성화되면 배뇨근이 수축하여 항무스카린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베타3 수용체는 활성화되면 배뇨근이 이완하기 때문에 베타3 작용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1차 치료로 사용되는 약제인 항무스카린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무스카린제는 1세대와 2세대로 구분되며, 2세대가 1세대의 항무스카린제에 비해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이상 반응이 적어 더 자주 사용됩니다. 1세대 항무스카린제로 사용되는 항무스카린제로는 옥시부티닌이 있으며 상품명으로는 동화 디프로판정 등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항무스카린제이고 기립성 저혈압, 진정, 체중 증가를 포함한 빈뇨기 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톨테로딘은 옥시부티닌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내약성이나 복약 이행도가 더 우수합니다. 신기능 또는 간기능에 따라 용량을 감량하여 사용하고, 상품으로는 디트로딘이 있습니다. 페소티로딘은 톨테로딘의 정부 약물이며 상품으로는 토비에즈가 있습니다. 2세대 항무스카린제로 트로스피움은 공복에 복용하도록 하고, 처방전은 복용 후 2시간 이내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으며, 상품으로 스파스몰리트 당이정이 있습니다. 슬리페나신은 음식물에 의해 불활성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감기가 길어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 모두 이상 반응으로 구갈, 변비, 안구 건조와 같은 항콜린 작용이 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기회 조작시나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 치료로는 베타3 작용제가 사용됩니다. 베타3 작용제로 미라베그론과 비베그론이 있으며 두 약물 모두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비베그론은 미라베그론보다 베타3 수용체에 대해 더 높은 선택성과 활성화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신기능 또는 간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용량을 감량하여 사용합니다. 미라베그론의 상품으로는 베타미가가 있으며 비베그론의 상품으로는 베오바정이 있습니다. 1차 치료, 2차 치료로도 치료가 안 될 시에 3차로 보툴리눔 톡신 A 주사를 받게 됩니다. 방광경을 통해 마취 없이 배뇨근을 주사하며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고 치료 효과는 보통 4에서 8개월 지속됩니다. 약물이 작용하는 부위를 총 정리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복압요실금은 요도에 있는 내부 요도 괄약근과 외부 요도 괄약근을 조절하는 약체를 사용하고,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 작용제, SNRI를 사용하고, 절박 요실금은 배경근을 조절하는 약제를 사용하며 항무스카린제, 베타3 작용제, 보툴리눔 톡신 A를 사용합니다. 약물들이 사용된 실제 임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만 85세 여성 환자입니다. 기타 명시된 요실금으로 진단받으셨고, 드록세틴과 슈도에페드린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복압성 요실금 증상으로 SNRI와 슈도에페드린을 처방받으셨고, 요도 괄약근을 수축시켜 요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는 노인이시고 두 약제 모두 혈압을 높이는 약제이므로 혈압 관리가 중요한 환자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만 85세 남성 환자입니다. 절박 요실금은 진단받으셨고, 알프조신과 두타스트레이드, 솔리페나신을 처방받으셨습니다. 환자는 양성 전립腺 비대로 인해 방광 출구 폐색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배뇨근이 과도한 자극을 받아 배뇨근이 불수의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광 출구 폐색을 낮춰 배뇨근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알프조신과 두타스트레이드가 처방되었으며, 솔리페나신도 처방되어 증상을 완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환자는 만 71세 여성 환자입니다. 혼합요실금은 진단받으셨고, 미라베그론과 프로피버린 처방받으셨습니다. 혼합요실금은 복압요실금과 절박요실금이 혼합된 형태로 둘 중 더 심하게 느끼는 증상을 중심으로 약이 처방됩니다. 항콜린제 복용으로 변비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변비로 인해서 오히려 요실금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비약물 치료에 보약지도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지금까지 요실금의 약물 치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